나는 솔직히 배변이 안 되면 특수학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반 학교는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줘요. 화장실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 솔직히 뭐 착석이나 언어나 뭐 학습 능력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무가라 친구들이 일반 학교 왔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막 특수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배변이지만 나는 특수학교도 잘 근데 모르니까. 배변 안 되면 좋아하진 않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근데 있어요. 갈 수는 있지. 거기는 자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큰 차이점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럼 근데 나는 이거 같거든요. 난 도움반을 보내보니까 일반 학교는 무조건 학습이 기준이에요. 맞아. 숙제도 있더라, 거기는. 아니 근데 숙제도 있어. 도움반 애들은 숙제를 내주진 않지만 어쨌든 국어 수학 시간에 도움반을 가는 이유도 학습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 목적 때문에 가는 거지. 그치, 맞아. 뭐 특교자 아이의 뭐 안정과 뭐 생활 습관을 잡아준다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특수학교는 그냥 그거 하던데 사진 보니까 이름. 그러니까 글씨를 아는 애는 이렇게 칸 그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름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써.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글씨를 모르는 애들 보니까 5명 중에 4명이 모르나 봐.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보니까 한 명은 글씨를 아나 봐. 그래서 걔는 이렇게 공책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쓰는데 4명은 다 몰라. 그럼 4명은 뒤에다가 이렇게 써있는 인쇄를 한 종이에 따라쓰기. 보고 따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 반도 똑같거든요. 일반 학교도 도움반에서 이걸 먼저 하기는 해요. 근데 나는 그 특수학교에서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많이 하지.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거 같아요. 대신 공부를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 대신 생활 습관이나 자주 뭐 우리끼리 웃어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돼야 이것도 돼야. 띄우는 말이 너무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제가 일반 학교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수가 궁금하니까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딱 차이가 일반 학교랑 특수학교의 허용 범주가 딱 달라요. 착석은 기본으로 돼야 되고 특수반에 가도 앉아야 공부를 하지 돌아다니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착석이 안 되는 학습 못한다라고 해요. 일반 학교. 근데 여기는 뭐 책상 여러 군데 둔다면서요. 답답하면 여기 옮겼다가 여기 옮겼다.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면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그게 열어주는데 여기는 그 문제 행동. 맞아요, 특수를 맞아요. 가도 착석이 맞아요. 안 돼요. 착석을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허용하는 범위가 또 없고 되게 다르죠. 그리고 또 제일 차이점은 여기는 약간 교육 개념에 자조도 키워주는데 그치, 우리는 그치. 그거는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냥 다 그치. 그거는 엄마 할 몫이고 여기서는 공부만. 특수학교 교사도 그냥 교사예요. 맞아요. 그게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 교사는 아이의 자조나 이런 거는 맞아요. 아이의 관심도 없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 그리고 보조 선생님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과 안 맞아요. 해주는 사람에 맞아, 따라서 완전 달려지지 교사는 다 똑같아요. 그 특수학교도 유치원처럼 어머니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해봐요 라는 건 없어. 특수학교도 그렇진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것 같아. 하는 애는 시키고 안 하는 애는 안 시키고 이거를 기대해서 많이 보내시더라고 사실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 네, 근데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어떤 문제 행동을 하면 맞아. 유치원에선 이러저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고쳐졌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같이 방법을 써봐요. 하지만 특수학교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감수할게요. 여기서는 케어할게요. 집에서 엄마 가르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조금 나는 속상하긴 하다. 크게 피드백이 그렇게 오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심각할 때만 요즘 이렇게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뭐 거의 뭐 이런 식이고 그렇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볼까요? 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까지는 없어. 근데 이게 약간 담임에 따라 또 달라지긴 아 맞아. 담임에 따라는 다르지.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 근데 담임에 따라 다른 건 일반 학교를 그리고 제일 큰 게 그거야. 교실 2개당 화장실 하나가 있어. 얘랑 바로 붙어. 그러면 한 10명, 12명에서 한 화장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서 문 열면 화장실인 거야. 워낙 달려오는 문제 있는 애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뭐 샤워하는 샤워기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교실 2개마다 하나에 뭐랄까 심신안정실 뭐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힘들면 좀 쉴 수 있어. 아 전학 갈래. 텐트럼 얘네들이 그냥 조용히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수 있게 매트를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어. 수업에 같이 하는 맞아. 애들한테도 방해되고. 그치. 그러면 저기 잠깐 있다 와, 이러고. 보냈는데 얘는 또 그게 좋아서 그러면 쉬는 수업 때마다 그러겠구나. 그게 유치원하고 다른 거야. 유치원은 얘가 이렇게 문제행동을 하면 자꾸 편한 대로 보내니까 얘가 문제행동을 자꾸 했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제가 봤는데
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너무 심하게 이래도 애들한테 방해가 안 되면 제가 그냥 놔둘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고치셨거든. 근데 특수학교는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피드백이 유치원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오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죠. 제가 무소식이 희소식. 그거는 똑같아. 일반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응. 아주 심장 뛰쳐나와요. 근데 특수학교는 좋은 일로도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밥을 3번이나 먹었어요. 보내보니까 나는 솔직히 이 기준을 두고 싶더라고. 엄마들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걸 하는데 가도 될까, 배변 외에는 나는 엄마의 마음이야. 그치, 맞아. 엄마의 엄마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가.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강단이 있는 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불안해도 키우고 응. 싶다. 응. 일반 가세요. 불안한 게 너무 싫어. 안 커도 응. 괜찮아. 특수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전화 오고 이럴 때마다 막 심장이 맞아, 막 맞아. 떨려가지고 손이 그러면 벌벌 떨린다. 그치. 이러면 당연히 특수학교 보내. 전화 응.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얘만 보고 맞아. 일반 학교 가서 얘가 클 수 있다면 뭐 나 같은 건 어떻게 돼도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맞아. 거고.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응. 내가 지치면 둘 다 상담을 꼬꾸라지니까.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아이의 상태랑은 상관없이 엄마가 내가 이 학교를 보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랑 버텨내고 있게, 이 마음이 가능한가. 그 아이 발달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일반 맞아요. 학교는 많아요. 은근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바라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기저귀 떼가지고 실수하는 친구들도 일반 학교에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보면은 그 엄마들 중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는 엄마들도 잘 버텨. 그러니까 일반 있고. 학교에서 완전 되게 못되게 구는 막 몇몇 경우 빼고는 맞아요. 잘 다니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이 나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경험반에 빼고는 생각보다 다들 잘 다니고. 그런 경우 빼고는 부모가 내 마음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가 나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 도움반도 어디가 뭐 우위에 있거나 뭐 어디가 엄청 좋거나 솔직히 그게 없어가지고 다들 추천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다 좋고 애가 여기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라. 그렇다고 뭐 일반 학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애가 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수학교 간다고 해서 애가 안 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전학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거는.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학할 생각으로 특수학교 가서 애를 키워서 일반반으로 보내야라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커서 막상 권유를 받아도 쉽지 않더라고요. 음. 엄마 마음이 이제 얘가 다른 일반 학교를 간다. 그럼 그 친구들은 또 낯선 아이, 그것도 낯선 그렇고 좋은 친구. 1학년한테 허용되는 게 요만큼인데 3학년은 맞아. 허용되는 게 이만큼이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특수학교에서 약간 풀어진 상태로 살았는데 갑자기 잘 크고 말 잘했다고 갑자기 3학년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허용이 얼마나 적겠어. 만약에 얘가 유예를 팍팍 해서 3학년이었지만 일반 학교 1학년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전학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받아줄 돼요? 안 되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돼도 되게 풀어진 분위기에서 지내다가 여기서 되게 잘한다고 갑자기 해서 애를 군대를 보내는 거지. 일반 학교 일반반 3학년을 갔을 때 얘가 과연 이거 버틸 수 있냐는 못 거지. 버티지. 못 버텨. 못 버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아예 거지. 특수학교 있다가 응. 일반 그러니까. 가는 케이스가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달이라는 게 언니 일반 학교 도움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중증은 맞아. 근데 여기서보단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배울 게 그러니까 많을 말을 것이다. 아예 못하다가 말을 꺼지니까 응. 모방하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인 거지. 그게 아쉬워서 이제 일반 학교를 본 응. 친구들이 막 대화를 할 응. 테니까. 근데 선생님 입장은 그런 거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보통 포기를 하죠. 권유를 받아도. 왜냐? 언니처럼 똑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나는 얘를 편한 데 있다가 굉장히 힘든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특수학교 3학년에서 일반 학교 1학년으로 보낼 수 그러면 있다면 진짜 그러면 괜찮죠. 괜찮지. 근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특수학교 3학년에서 일반 학교 3학년으로 가면 걔는 진짜 힘들지 않아. 걔는 힘들어. 진짜 엄마의 선택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마음을 되게 담당해. 솔직히 나는 아이 치료실보다 엄마의 상담 시간이 훨씬 길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애가 뭐 느린 게 판정이 나면 엄마들이 좀 상담센터 같은 데를 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되게 털어놓고 소식탄회하게. 당황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가이드도 좀 딱딱딱 해주고. 그러니까 뭐 치료실 이런 식으로 세팅해야 되고 응.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랬지만 진단 받자마자 우리 애 이제 망했다. 우리 애도 망하고 내 인생이 끝난 거 내 인생 망했다. 그 우리 집도 망하고 얘도 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네? 이렇게 되고, 누구 하나 희망을 안 주잖아. TV에서 봐봐. 다 애들 나와가지고 엄마들 다 이러고 있고, 아이들 다 이러고 있고, 나 똑같잖아. 왜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게 나의 미래. 애가 커도 내 미래. 20살이가 나와도 내 미래. 이렇게 되니까, 누구 하나, 그래도 살다 보면 다 유쾌한 사람들도 많고, 뭐,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너무 안 보이는 거야.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적응이 돼서 활동을 안 하는데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다 힘든 엄마들밖에 없잖아. 내 나이 때 인재 진단 막 받은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30개월에서 한 50개월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중에서도 이때는 말이 나와야 맞아요. 한다는데. 우리 애가 36개월인데 100단어밖에 못해요. 이러면 또 나는 36개월 0단어 하는 나는 막 100단어나 몇 개월인데 뭐 단어 10개밖에 못해. 그러면 그냥 넘겨. 아니 근데 언니 봐봐요. 난 30개월에 40개월엔 말 몇 개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 뭔지 알지 않아요? 나는 그냥 넘겨. 엄마 말 못하면 40개월에 엄마 할 수 있는 거 40개월 딱 쳐봐. 근데 막 이러면 너무 우리 애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막 40개월인데 뭐 막 대화는 이 정도 하고 말은 이 정도 하는데 뭐 잡혀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맨날 넘겨.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잡힌 거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데 티키타카가 안 되는데 40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지. 누구도 어쨌든 너무 막 극적으로 막 뭐 자폐 탈출 뭐 이런 것도 싫었지만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 우리 아이는 중증이지만 지금은 그냥 그래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항상. 근데 없더라고. 근데 그 웬만큼 살만하니까 거기 안 그건 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만 거기 모이잖아. 근데 거기 사이에 있으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치. 죽겠는 사람들이 맞구나. 괜찮은 그 사람들 시기에 맨날 없구나. 밤새고 잠 안 오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더 심란해지니까 더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밝은 후기를 봐도 나랑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짜증나고 근데 또 어두운 것만 봐도 맞아. 내 이야기 같아서 더 우울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좀 밝게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엄마들 모임도 나 되게 추천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야. 한 명이 와가지고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막 어제는 막 이랬다. 오늘 이랬다. 근데 여유는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받아줄 여유는 없잖아. 뭐 너무 힘들다 했을 때 막 그래 뭐 너무 힘들겠다 뭐 괜찮아 이렇게 해줄 의욕은 없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나도 미치겠는데 나도 미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막 으쌰으쌰 하는 모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렵더라고. 이게 으쌰으쌰 못하는 게 아마 그거일 거야.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쟤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이거네? 이거랑 그리고 쟤보단 우리 애가 낫네? 요 두 부류가 있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찾고 싶은 네, 근데 그거는 남한테 찾으면 안 돼. 남편한테 찾든 거 혼자 찾아야지. 언니 남편은 더 한대. 남편은 더. 남편이 가정 속닥지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제 그대로 내보내. 남편이 그 말 할걸요? 나는 다른 줄 아냐? 그리고 원래 남편들이 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나는 그냥 이겨내야지. 그럴 수 없어. 남한테 말해봤자 득되는 게 없다니까. 이 사람도 결국 진짜 요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면은 이제 이 사람보단 그냥 산책을 하든지 뭔가 좀 아예 진짜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예 나 같은 지니 스펙트럼 같은 그런 거를 차라리 봐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서 에너지를 뺏어서 회복을 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뭐 자주 모임 같은 건 너무 좋지. 뭐 같이 어떤 공부에 대해서 하고 아이들 성과를 좀 공유를 하고 으쌰으쌰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지만 진짜 막 비교를 하고 뭐 축하를 좋은 마음으로 못 해주고 이럴 때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해.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현타가 오지. 희수는 진짜 엄청 어디에도 없는 중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예 저쪽도 아니고 네, 맞아요. 경증도 아니고. 경증 아이들을 만나보면 얘는 너무 여기서 떨어지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얘가 뭐 말을 못한다거나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친구.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특수학교를 가야 되냐, 일반 학교를 가야 되냐. 다른 분들도 이해가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쪽도 저쪽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비교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희수는 희수고 애초에 뭐 얘가 저 사람들보다 못해서 아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얘는 얘인 거고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인 거고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항상 하고 재밌게 놀다 오거든요. 저는 제일 힘든 거. 우리 아이는 중증이라 말도 못하는데 경증 엄마들이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 애는 맞아. 하나도 못하는데 그거 하나 안 된다고 되게 맞아. 위로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맞아. 찍었으면 나 부러워 죽겠는데 그래도 그럴 때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있나? 왜 공감이 안 돼? 내가 말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그게 요만큼 올리는 게 꿈인데 걔는 이미 여기서 그 위로 정상화으로 따라가게 올리고 싶으니까 그 기능을 올리는데 하는데 나는 맨디가 여기를 더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씩씩한 편이라 절대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사람한테 위로받는 성격이 아니라 저도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람한테 위로받는 건 사랑이나 뭐나 맞아. 다 유지할 안 돼. 내 맞아, 자신은 맞아. 내 행위로 내가 위로를 저도요. 해야지. 어. 미안해 내가 내 자폐성향이 내가 있나 봐. 공감이 안 돼. 언니, 미안해 이러고 얘기해. 미안하지 하지 마요. 아니 그 얘기는 했죠. 솔직히 나는 내가 그것도 꿈 같은 거라 얘기를 하면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 미안해라고 얘기는 하죠. 저는 대놓고 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면 나중에 희수가 하게 되면 말해줄게.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그 고민을 하게 되면 겪어보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그 친구처럼 만나기는 하는데 아이 얘기나 그런 거는 비슷한 수준의 엄마들이랑 많이 해. 아, 근데 그게 언니 근데 그게 그게 맞는 맞지. 거야. 힘듦이 있지.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친구들도. 근데 나는 그 힘든 그만큼은 모르겠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것만큼의 와닿지가 않는 거야. 힘듦을 보기에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좋겠는데? 이걸로 엄마 가는 거야. 미워 하면서 때려 부셨대. 비교라는 말을 해. 와, 말을 했어? 되게 좋겠다. 맞아요. 걔가 옛날에 아 그러고 문제집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증거는 안 보여. 그냥 미워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저도 희수가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그 문제 행동 자체가 너무 새로운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해? 나쁜 말이어도 이런 생각. 또 저는 그게 원래 괜찮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 드물게 그런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하고 막 힘들다 하고 막 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감정형이죠 성향이. 감정의 F, 동화를 잘하는 F, 편이죠. T? 네, 좀 잘하는 저는 그 원래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에요. 이거거든요. 싹티? 이러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너무 스포서 느끼는데. 그냥 원래 그랬는데 애들 키우면서는 사실 성향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맞아요. 감정형으로 가면 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냥 이제는 되게 T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F처럼 살면 솔직히 난 얘를 못 키울 것 같아요. 그쵸. 이 친구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쏟는 감정의 기대만큼 절대 반응을 해주지 않고 아마 평생 이렇게 살 건데 그러니까 그 근데 감정형으로 난 진짜 애가 살면 자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 맞아. 거잖아. 그러면은 내 맘을 몰라. 언니 말이 맞아 사실은. 왜냐면 정했잖아. 왜 정해주겠어? 이러고 얘기하는 내 감정을 그대로 동화를 시켜버리면 나 진짜 너무 그게 진짜 말을 못 살아. 너무 잘하게 되면 그런 것도 기대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되니까.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런 거. 그거를 그렇게 저는 이제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항상 이제 상담을 가면 그 말을 해요. 얘가 정말 잘 크고 있고 왜냐면 희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완전 뭐 태행에서 중증 완전 중증까지 갔다가 얘가 안 좋다 말 못할 거다 여기까지 갔다가 또 얘가 이제 엄청 막 쑥쑥 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케이스를 또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친구가 계속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가장 크게 위험하다. 아마 위험하다. 어차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긴 했지만 나 어느 순간 멈출 거다. 내 자식이긴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크겠다. 한계가 보이잖아. 아 근데 그 한계치를 넘어서 네, 한계치를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 클 거라고 기대를 하면 저는 조금 보너스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 멈출 수도 있고 혹은 퇴행이 다시 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순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기억을 하자. 만약에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도 이 순간 선물 같은 순간들을 좀 잘 즐겼다가 다음에 좀 꺼내서 좀 나한테 안정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화가 되네? 그러면 이제 공부나 이런 거 좀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글씨를 쓰네? 글을 이해하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내가 발전시키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기는 한데 그걸 저도 되게 경계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해수가 태행이 있었으니까 내가 끊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 얘가 계속 쭉 갔던 게 아니라 정말 잘 크다가 확 꺾였던 순간을 나는 기억을 하니까 그게 좀 무섭기는 해요. 남편한테 항상 말했던 게 태행이 다시 오면 난 솔직히 얘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너무 잔인했어. 한 번에 딱 꺾이는 게 아니야. 18개월에 왔다가 그래. 18개월에 왔다가 18개월이잖아. 그래. 비슷한 시기였지. 괜찮아. 18개월, 개월인데 뭐 개월 수인데 18개월 수인데. 그게 또 태행이 18개월에 갑자기 뚝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못해가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니까. 서서히 눈빛이 아 맞아요. 생기를 잃어. 그래서 입 다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봤어요. 서서히 눈빛에 빛이 없어지는 거의 그런 거? 실생활로 돌아가는 거를 내가 진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자극을 계속 주고 센터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0에서 1이 아니라 그냥 5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5에서 4, 4에서 3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0이 됐어. 근데 0에서 다시 맞아. 1을 올리는데 1년이 넘게 걸려. 맞아. 태행을 다시 겪는다는 건 내 인생에서는 겪을